힘이 약해져 버린 그 지금 비실비실 되는 여기 것 보세요. 때문에. 약하다고 표시가 되는 거는 네. 여기에 가루깍지벌레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벌레가 이거 지금 거의 뭐 마디마디마다 네. 바퀴벌레가 있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 보세요. 이게 다 그 기준이거든요. 맛이 없어. 그러면 원래 있는 나무니까. 이렇게 8m를 빼야 될 게 아니고 맛이. 이건 과감하게 반을 줄이셔야 돼요. 네. 줄이셔갖고 저거를 저 연장을 나무를 일로 빼셔야 당겨서. 되고 원래가 접목은 이렇게 양쪽으로 빼든 한쪽으로 빼든 원래 3m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1, 2, 3, 4년차 때에는 그게 원래 좁은 거예요. 3년차까지는 원래 6m도 가도 돼요. 10m 가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1년, 2년, 그러니까 2년, 3년 나무를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과량을 조정해서 예. 좀 마금 전쟁을 하든가 연민시비를 잘해서 꽃눈을 잘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4m라 하는 극한된 환경에서는 4년차부터는 그때부터 두 순을 빼는 거죠. 착과량을 6m의 착과량을 두 순을 빼서 하나씩 다는 거죠. 다 다는 게 아니고 4년차 때는 두 순을 빼는 거는 5년차 때 많이 빼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관부나 체관부가 3년차까지는 30개 미만이었는데 4년차 때는 40개 달려면은 결과지가 4m 빼놓게 되면은 32개밖에 안 돼요. 34개. 그 40개 어떻게 다느냐? 두 순을 빼야 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두 순을 빼면은 내년도부터 이 물관부하고 체관부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 5년차 때는 또 50개 달려면은 이 결과지가 두 순 빼는 게 또 한 대여섯 개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또 6년차 때는 또 60개, 70개가 넘어가려면 점점 예, 늘려 그러면 얘들 성목이 된 기준 5년차인데 네. 그때부터 한 7, 8년간은 꾸준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요. 2, 3년차 때 힘 빼버리는 나무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가루깍지벌레, 꽃은 안 좋고 저장 양분 약하고 그런 현상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상부 줄이는 방법. 예. 8m 기준, 뭐 꽃 열더라, 꽃 피더라, 열매가 크더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흙이 비대하고 당도는 안 올라가요. 약해져요. 지금 이쪽 예. 팽팽들라나 이쪽에 지금 지금 나무들이 아예 착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예, 예. 지금 제가 노랗게 다루는 것들이 거의 착화가 안 된 나무들이거든요. 나무도 약하고 꽃이 안 폈습니까? 폈는데 꽃이 아예 안 물고 놓은 것들도 있었고 네, 네, 네. 나왔는데 아주 약한 꽃들. 여기가 전에 사임도 그렇고 이 물이 좀 문제가 있다. 예. 물 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사가 좀 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나무는 갔어요. 그냥 나무만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뿌리가 갔다 예, 이게. 예, 갔어요. 그거 보면은 이 조피가 틀려요. 이렇게 생긴 예, 예, 예. 나무들요. 조피가 지금 마디마디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 거의 지금 뭐 어떤 이 껍질이 예, 예, 마디마디 껍질이 형성되어 소나무 있는 소나무 껍질 이래 된 것들은 이게 거의 맛이 거의 갖고 닿았어요. 쭉 땡기지 째지야 좋다 이게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얘는 그래서 주간부가 잡아보면은 한번 사장님 주제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문제인데요. 이건 지금 뿌리가 간 거예요. 뜨거워서 그래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는 밑에 뿌리가 갔다 이 말이네.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해보면 제일 좋아요. 지금 손가락 이야기하시는 하나로. 게 밑에 틀리죠. 뿌리가 잡는 게 틀리잖아요. 예. 저거는 지금 뿌리가 받고 직근 뿌리가 예, 받고 있고. 박아가지고 살아 있고 예, 살아서 활동량이 있다는 얘기고요. 요건 지금 뿌리가 얘는 없다 지금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내려가는 뿌리가 예, 예. 옆으로 가는 뿌리 말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피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는 그 다음에 또 저장 약물로 해 가지고 생기는 또 내피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단연간 못 나왔어요. 다 지금 그 안에 금이 갔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교체하는 게 예, 낫습니까? 교체해야죠. 없애야죠. 없애보고 다시 심어야 되는 예, 예. 이런 나무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약한 나무들을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해야 될지. 예. 이것도 좀 약하네. 조금 가긴 한데. 지금 갱신을 해야 되는 나무들은 이런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저기 지금 뚝뚝 예, 떠진 예, 나무들. 예. 얘네들은 힘들어요. 다시 잘라 다시 지금 해야 돼 말이네. 나무 갱신도 갱신이지만 이 지역 전체가 여기가 좀 물 관리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수분이 안 되고는 나무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 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지하수위가 밑으로 경사지가 돼 있거든요. 네. 내려가. 나무 갱신하는 거는 그때를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이거 보면 이제 파악인데. 근데 사장님 봤을 때 벌써 8년생, 예. 그죠? 8년생이면은 그 착과량을 한 3년 정도 엄청나게 많이 달았으면 벌써 그 생명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했다고 볼 수가 저게 있어요. 많이 달아 보니까 예, 빨리 예. 갔다 이 말이 맛이 빨리 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루깍지벌레 이거 이래 되면 이 나무는 점점 가요. 이 가루깍지벌레가 네. 흡접을 계속 합니다. 저장 양분은 요 목질부 안쪽하고 이 주지부에 나이테라고 하죠, 그죠? 나이테 나무 잘라 보면은 예. 마지막 나이테에 거기에 저장 양분 직결이 많이 되거든요. 뿌리로도 내려가고. 근데 이 가루깍지벌레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양분을 흡접을 하는 거죠. 흡접을 하니까 그 다음에도 안 좋고 지금 다 했잖아요. 너무 많잖아. 이런 거는 빨리 갱신 대상에 올라가야 돼요. 다시 켜야겠는. 예. 안 그러면 연도에 되면 또 꽃이 안 오거나 펴도 약하거나 그렇게 되는 지금 거죠. 그 만약에 베끼고 약을 치면 깍지벌레가 잘 안 죽는 것 같네요. 깍지벌레 약도 잘 쳐야 죽고요. 네. 특히 우리가 물이 알칼리 물인데 예. 농약은 약산성이에요. 예. 그러면 약산성의 농약은 약산성의 물을 만났을 때 그 효과가 나와요. 예. 방제력도 8, 90%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물 500리터라는 기준이 알칼리 물이에요. 우리 네. 지하수가 다 알칼리거든요. 예. 거의 알칼리. 근데 약산성 해분들은 뭐 500ml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500ml짜리가 물 500리터를 알칼리 만나게 되면은 농약은 알칼리화가 됩니다. 예. 알칼리화가 되게 되면 그 8, 90%를 방제력 있는 것도 5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수돗물 쓰면은 낫습니까? 수돗물이 꽤 낫죠. 오히려 만약 수돗물 치가지고 지표수물. 다잘 죽네 만약. 예, 지표수 물이나 수돗물이나 예. 아니면은 밑에 요 꼬랑물이 나서 예, 뭐 강산성 미네랄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구연산 넣어가지고 물 구연- 산도 아. 맞추면 돼요. 구연산이 산성을 산성.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알칼리. 물 500리터에 500g만 넣으면은 pH 1.2가 내려가요. 그럼 농약 성분하고 비슷해지게 그럼 되거든요. 그럼 일반 약 칠 때 그 통에 구연산을 넣고 네, 약을 그래서 농약을 넣어 치면은 한 말이네요. 말 기준에 20g. 한 말 기준에 20g. 예, 20g이고요. 녹균 응애 탄저 안 듣는다 하는지 보면은 항상 그 농약만 진하게 넣지 물 산도를 안 맞춥니다. 산도가 좀 낮아야 되는데 예, 예, 알칼리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그렇죠. 효과가 많이 못 본다. 예. 구연산이 그걸 나타나구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도 보면 에코미네랄 23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pH 1.9에서 2.0이거든요. 예. 고게 한 병 들어가면은 산도를 구연산 들어간 거 맞춰줘요. 대신에 광합성량을 올려주고 당도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개를 병이 많을 때 쳐주죠. 지금요 응애도 막 기가고요. 많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금방 한 마리 기갔습니다. 이거 그러면 너네 그랬을 거예요. 예, 막 이런 게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병이 안 낫는다, 뭐 완치가 안 된다, 계속 그런다 하는 데는 보면 물 산도를 조정 못했기 때문이고요. 산도 좀 낮아야 잘 된다 이게 이게. 농약이 산성이 약산성이니까. 산성이 돼 있다 예,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물이 7.5. 7.5 네. 재 보니까. 예. 지하수 물이기 때문에 알칼리예요. 우리가 보면 삼다수 물이나 지르산수 표기에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뭐 나트륨 성분들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다 알칼리 성분이에요. 염기성. 그게 지금 지하수 내려갔다는 얘기는 토양 안에 있는 양분들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물 퍼서. 아니 이거 뭐 그 사이는 그 알칼리성 쪽으로 7 뭐, 7 돼야 예. 7이나 7.5 돼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그럼 좋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7.5의 물은 농약하고는 완전히 안 맞다. 그 농약하고는 안 맞으니까 농약 칠 때는 산소를 해가 쳐야 되니까 농약은 안 맞고. 예, 안 또 맞고. 물을 땅에 간주하는 거는 괜찮겠네요. 뿌리는 알칼리면 좋죠. 산성화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미생물도 6.5에서 7.0대가 가장 많은 활착을 해요. 많이 땅에 그. 예, 7.5까지 되는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pH도 7 가볍게 넘어가겠죠. 그렇지. 예. pH는 이걸 한번 찍어 보면 알 수 있죠. 수분이 좀 있어야지 나오니까. 물
7.2. 네, 7.1 나옵니다. 7.1로. 네, 7.2 나오고요. 예. 그 사장님 그때 검사하신 게 맞거든요. 예. 자, 7.12라는 얘기는 지하수 물이 7.4, 7.5기 때문에 지하수 물이 계속 여기 집적이 되니까 물은 알칼리가 되는 거고. 원래 우리나라 토양 원래가 약산성이에요. 네. pH 4.8에서 5.2, 3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황토 철분이 많으면은 pH가 산성 쪽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이 보면 황토 땅이 많잖아요. 철분이 많아서 햇빛 보면 산화가 돼가지고 흙이 빨개지거든요. 그런 땅들은 이제 철분도 많고 산성 쪽이고, 지금 7.4까지 나오는데 거의 물 pH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샤인이 7이 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개념 없어요. 토양 안의 미생물들은 7.4보다 6.5를 100배 더 좋아합니다. 미생물 증식을. 미생물들은 우리가 상승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까? 아, 중성. 중성. 예, 6.5에서 6.5. 7.0 사이에 중성을 좋아하는데 6.5에 7을 사게 되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가 미생물을 줄 필요는 없지만 토양에 토착 미생물들이 많아요. 유기물 주고 퇴비 주고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온도만 되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6.5나 7.0 미만에서는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뿌리에 갖다 주는 거는 한 10배, 20배가 차이가 나고요. 7.4, 7.2 넘어가게 되면 약알칼리화가 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들은 약간 줄어요. 정식이 잘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6.5에 7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는 강산성 미네랄이나 우리 부스터킹도 산성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주입 간주를 해주거나 줘버리게 되면은 순간 pH가 중성이 되면서 미생물들이 확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기물하고 비료를 분해해가지고 뿌리에 갖다 주니까 곧바로 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염산 쪽으로 많이 뿌려주면 된다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뿌려주면 산성 쪽으로 안 빠집니까? 염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처가 생겨요. 염화가리, 네. 염화칼슘은 염소입니다. 그렇지. 염소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서로 기량시키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비료 중에 독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질소를 제일 빨리 생산시켜주는 게 염화가리고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알칼리성이 안 좋다고 하는 게 중성을 만들려면 예, 예. 그런 걸 염화가리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토양을 대비. 물론 항상가리를 갖다가 허치는데 그렇게 예. 황산가리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내가 물어보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에서 7을 지금 7ppm이 나오는데 네네네. 땅을 갖다가 산성화를 시키려면은 음. 그 염화가리를 허치면은 중성화 쪽으로 안 빠지겠나? 그럼 이걸 갖다 7ppm 나오는 걸 갖다가 좀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좀 낮추려면 뭘 넣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로타리 하실 때 바오밥 5천이라는 그 펠렛으로 된 거 예. 그거 하고 지금 바이버- 저기 있다 참. 예, 그거 하고 이제 또 있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몇 가지 요 지금 사장님 밭에는 원래 퇴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씨도 높고 예. 있는 거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씨도 떨어뜨려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물질을 넣었는데 토양이 pH가 중성이 되더라 하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우리가 이제 하면 알칼리를 땅을 갖다가 산성을 알칼리 만들려면은 네네네. 그 칼슘자 이런 거 허친 다음에 석회고 이런 거 허친답니까? 토양- 허쳐가지고 예, 어떤 예, 그걸 예. 로타를 치고 토양의 자정작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줘도 금방 다시 돌아와요.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물질들을 주입 간주나 로타리라든가 액비를 줘서 미생물들이 많이 분해시키고 미생물들이 일을 시키다 보면은 토양은 자동적으로 중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미생물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미생물이 땅 속에 다 우리 나무에 좋은 거는 좋은 미생물이고 나무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미생물 아닙니까? 뭐 우리가 유익균하고 유해균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결국은 뿌리가 움직이고 있는 곳에는 유익균이 많아요. 유익균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안에 병들어 있는 나무 밑에는 유해균이 있겠죠. 좋은 나무 뿌리 밑에는 호기성, 혐기성 아울러가지고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창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항균 물질들이 박테리아, 세균, 나쁜 놈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요. 약한 놈들은 약한 나무는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들이 없으니까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해균 우리 쪽에 나무 쪽에 좋은 지금 나무가 맛이 가는 걸 갖다가 좋게 만들려고 하려면은 네네네. 나무에 좋은 유해균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못 받아 먹을 때가 있죠. 뿌리가 항상 뿌리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게 뿌리 주위에 미생물이 많고 뿌리가 뿌리 약한데 주위에 미생물 많은데 뼈를 좋게 만들어야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네. 나무가 안 되는 놈을 갖다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걸 그러니까 한다 이 아닙니까? 그거를 진단을 해야 돼요.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기준 딱 줘서 이 8, 9년생 나무인데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 대비
뭐 해본들 저 나무에 착각 반도 안 열리는 행위를 매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그 갱신하는데 그거는 나무를 바꾸는 건데 내 네. 이야기는 그렇게 유해군을 갖다가 음. 안 좋은 균이 있고 네네. 좋은 미생물이 있다 미생물이 있으면은 네네네. 좀 그하면 좋은 미생물 쪽으로 이렇게 하려 하면은 네네. 뿌리가 좋으면은 뭐 많이 붙는다 하는데 그거 네네. 말고 유해군을 갖다가 좀 더 안 좋은 공중보다 네. 좋은 미생물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 우리가 부스터킹이라든가 에코미네랄, 바오밥 이런 것들 주입까지 하는 이유는 토양에 산소량이 많아져요. 유해균들은 대부분이 혐기성이에요. 네. 그 호기성균들을 많이 증식을 시켜주는 당연히 과거성균도 혐기하고 호기하고 중간균들인데 좋은 거를 투입을 해주게 되면 좋은 자재를 써주거나 좋은 유기물 넣어주게 되면 좋은 미생물들이 번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화가리, 염화칼슘은 순간적인 질소 억제 되게 좋아요. 왜냐면 완전히 질소 기량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염산 이 기준들 보면은 순간적으로 토양이 확 산성화 시켜주겠지. 근데 미생물 그 염산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자정작용이 바뀌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는 게 지상부만 줄여줘도 이게 지금 6m까지 뻗어나가 있는 거를 4m라 3.5m를 줄여주게 되면은 지상부가 힘이 TR율이 지상부가 적어지잖아요. 그 뿌리 힘을 찾게 돼요. 힘 찾으면은 벌써 거기는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유혹할 수가 있어요. 번식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8m까지 빠져나가 있게 되면은 뿌리는 약한데 지상부만 많고 나중에 저장양분 고가 빨리 돼버리면 밑에는 없어요. TR율이 안 맞으니까.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나쁜 균들이 붙어가지고 그 나무는 뜯어보면은 똑같이 깍지벌레가 붙어 있더라. 그럼 TR율이 안 맞는 걸 갖다가 나무 상태를 보고 TR율이 안 맞는 걸 갖다가 지금 내 농장 세력이 안 좋은 걸 내 농장에는 알잖아요. 착가량을 이렇게 해보니 올해는 여기 비대가 안 되더라. 네. 연속 2년 꽃이 피는데 수정이 잘 안 되더라. 꽃이 안 오더라. 그런 나무들인데 철저하게 TR율을 맞춰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거를 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부를 줄여가지고 뿌리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그 TR율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있다니까. 뭘 보고 이제 TR율을 아리구리 보는 자, 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목지부 조피를 뜯어가지고 예. 얘네들이 가죽깍지벌레가 있느냐, 예? 있느냐 있으면은 약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둥숙돼야 되는 나무들 중에 약해가지고 둥숙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느냐. 그 기준을 보면 나무가 양분이 부족하니까 둥숙이 되고 당도를 올려주는 그 양분 균등 분할을 못 해준 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는 어떤 거는 빨리 수확했는데 어떤 건 늦게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지가 보면 아직 둥숙이 덜 됐네. 가지 둥숙도 덜 됐고 꼭지 둥숙도 덜 됐어요. 그 뿌리가 그런 거 뿌리가 약해. 예, 못 준 거죠. 그 현놈들은 그뭐 조단지 많이 나고 현놈들은 더 놀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장지가 많다고 센 놈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영양 성장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예. 몸에 밸런스가 맞고 저장 양분이 많은 나무는 도장성이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지가 않아요. 포도 키워주는 쪽으로 꽃눈 양분 직결 쪽으로 그쪽으로 직결을 많이 하지. 근데 그 꽃으로 가야 될 양분이라든가 포도로 가야 될 양분이 부족하니까 이 나무는 시스템 물관부를 넓혀가지고 수분량하고 질소를 빨아 당기는 거예요. 살려고. 예. 그러다가 정부 우세형이라고 가지가 높은 곳에 있는 눈으로 양분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끝순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것도 45도가 돼야 돼요. 이 기준이 나무가 45도가 유지돼줘야지 최고 좋다 이 말이야. 꽃눈이 가장 잘 잡히고요. 45도에서 50도, 60도 넘어가는 순간 자꾸 위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둥잡이 세력이 정문수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나가죠. 지금 대가리 그렇죠. 쓰고 주면은 꽃눈은 여기서부터 잡혀서 내려갑니다. 어, 여기서 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부터 막혔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려갑니다. 근데 자꾸 터지는 나무들은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를 많이 빠지고 많이 굵게 키우는 나무가 그 다음에 보면 꽃눈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8m에다 적심할 거냐, 9m에다 적심할 거냐, 5m에다 적심할 거냐, 4, 5절 적심해서 부초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은 포도가 원래 한 송이 달아가지고 세포 분열 잘 되고 잘 큰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이 클 때 지비린이 들어가게 되면
지배를 받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 나무가 씨가 강하다 생각을 하고 양분을 계속 꾸준하게 주는 거예요. 비대기 때는 비대 호르몬, 착색기 때는 착색 호르몬, 당도 말산도 잘 만들어주게 되고요. 근데 늦게 피는 꽃들은 결국은 도장지만 나가게 되고 얘는 알도 안 크고 봉지 한 달 뒤에 뻗겠는데도 똑같더라. 그거는 벌써 그 나무는 저장 양분이 고갈이 빨리 돼버린 나무들인 거죠. 우위점을 못 찾은 거죠. 우위점을. 8, 9년생 나무가 가루 깍지벌레가 있고 원래 소화도 잘 안 될 만큼 비대도 안 되고 착색도 늦었다 하면 그건 무조건 저장 양분이 약했던 나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자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표시를 해놨듯이. 네. 또 잘 되는 나무들은 적당하게 압축이 아니고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가면 돼요. 일단 만나면 이런 건 안 좋다. 예. 빨리 잘라.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나무 많이 겹쳐버렸잖아요. 이거. 완전히